노예 클래스 모델이 사실은 BMW가 지금 사실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지금 꼭꼭 꾸역꾸역 쥐고 한 방에 터뜨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모든 걸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인수입니다. 사실 지난 부산 모빌리티 쇼의 꼭지들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사실 뭐 계속 해야 될 일들도 생기고 새로운 뉴스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제가 꼭 그래도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꼭지가 두 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BMW의 노이어 클래스고, 두 번째는 제네시스의 GV90 네올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는 그냥 컨셉카가 아니라 이 브랜드, 이 모델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 지향점은 무엇인지, 거기에는 어떠한 기술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확실히 담고 있는 컨셉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자, BMW가 노이어 클래스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전 노이어 클래스죠. 이 컨셉카 이전에 사실은 BMW 노이어 클래스라고 하는 모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1960년대인데 그때도 이제 BMW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이어 클래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뉴 클래스죠. 새로운 클래스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의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모델,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컨셉과 기술, 이런 것을 담았기 때문에 아예 노이어 클래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1960년대 노이어 클래스에는 BMW가 지금의 퀀트 가문이 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전에 1940, 50년대까지 BMW는 원래 비행기 만들고 자동차는 고급차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작으면서도 대중적일 수 있는,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차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1500cc에서 2000cc짜리 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BMW 1500, 2000 이런 차들입니다. 그러면서 BMW의 그 1500, 2000이 지금의 3 시리즈와 5 시리즈의 모태가 됩니다. 진짜 3이나 5를 빼놓고는 BMW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퀀트 가문이라는 새로운 주인과 지금의 중역이 되는 모델들의 효시가 태어난 것이 그 당시에 노이어 클래스가 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이어 클래스가 하려고 하는 건 뭘까? 전기차만 하려고 하는 걸까? 뭐 커넥티드카? 아니에요. 몽땅 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BMW의 사정이 참 애처롭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애처롭다? BMW처럼 잘 나가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나의 곤궁함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느끼잖아요. 나는 강남에 사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아. 그래도 가슴이 허하죠. 뭐 비유는 좀 그렇다 치고요. BMW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회사가 작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회사들을 보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얼마 전까지 2022년까지는 다임러 그룹이었고요. 지금은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에요. 옛날에는 그 우주선 쏘는 회사, 뭐 세탁기 만드는 아에게 회사,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다임러 트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 회사예요. 그거 하나 잡아보겠다고 폭스바겐 그룹이 만하고 스카니아를 합쳐가지고서 덤볐던 거거든요. 그만큼 벤츠는 버스, 트럭 이런 쪽에서까지 거대한, 그러한 거대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우디가 속해 있는 폭스바겐 그룹은 더 말해 뭐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문어발 자동차 그룹인데, 이런 회사랑 경쟁을 하다 보면 BMW는 항상 나의 작고 보잘것없음에 진짜 한계를 느낍니다. 뭐 자동차는 특히나 외부에서 부품을 많이 사와야 되는데,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품은 구매력이 모든 걸 얘기 다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나 10년 동안 100만 개 쓸게, 근데 옆에서 와가지고서 나 10년 동안 1000만 개 쓸게, 이래버리면 단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BMW는 그동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마루따가 됩니다. 예를 들어 BMW가 모트로닉을 제일 먼저 적용한 회사고, 디지털 모터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DME, 그리고 샤시 제어 시스템이 엔진 제어의 상위에 올라가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장 먼저 적용한 회사도 BMW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 그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MW 차가 에러가 많다라는 얘기가 옛날에 참 많았던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BMW가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국의 로버를 인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차, 그러니까 차 대수를 많이 파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덩치를 키우면은 우리 회사도 이제 덩어리가 되니까 구매력을 휘두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로버는 날아가고, 그래서 남은 게 미니, 그리고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는 솔직히 이름만 남았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BMW 자체를 키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벤츠, BMW가 다 100만 대 남짓 정도 팔고 아우디가 그거보다 좀 덜 파는 회사였는데, 지금 이 세 회사들이 다 200만 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BMW가 바람 넣어서 대수를 키운 거예요. 전기차로 가니까 그게 더 커요. 왜냐면 전기차는 정말 거대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엔진차 회사들이 안 해본 게 너무 많아. 게다가 요즘 뭐 SDV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공부 새로 해야 돼. 심지어는 뭐 배터리 만드는 데도 돈 넣어야 돼. 막 이러다 보니까 BMW는 우리 회사가 작구나, 이런 거에 정말 처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아우디 같은 경우는 포르쉐를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폭스바겐에서 빌려오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차를 만들어요. 전기차 만들고 있고, 그런 다음에 플랫폼도 뭐 이제 PPE 플랫폼도 만들고, 하여튼 계속 만듭니다. 뭐 망하긴 했지만, 망했다고 얘기하면 뭐하나, 조금 절긴 했지만, 뭐 카리아드 같은 회사를 그룹 차원에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쪽으로도 막 밀고 나갑니다. 근데 다 돈이에요. 그 벤츠 같은 경우도 막 만듭니다. 벤츠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모델 숫자는 제일 많을 거예요. 막 밀어붙여요. 그것도 돈입니다. 근데 BMW는 그렇게 부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BMW가 5i5, 7i7이 같은 바디를 공유하는 공용 플랫폼이 아니고 아예 공용 바디를 사용하는 모델을 엔진차하고 전기차를 같이 생산하는 데 써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바뀌기 전에 정말 그 리소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BMW가 지금 WRSM 모터를 쓰는 거, WRSM 모터가 사실은 왜 BMW가 선택을 하게 됐느냐라는 걸 보면은 이유가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WRSM 모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제어가 쉬워요. 그리고 회전자에 들어가는 전기의 양을 조절을 하면은 힘도, 속도도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BMW는 M이 있잖아요. M에 걸맞는 전기 모터의 출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또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 계좌 전류를 제어하는 그 로직까지 개발하는 거는 정말 큰 투자예요. 그래서 좀 제어가 쉽고 속도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출력도 많이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구 자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석이 계속 이 자기장을 만들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회전자의 회전을 구속하게 되거든요. 그럼 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타력 주행으로 이제 프리휠로 쭉 타력 주행을 하고 싶은데 그때 저항이 걸려요. 그럴 때 다른 회사들은 디스커넥터를 만들어 가지고서 딱 클러치를 끊어버리죠. 이런 복잡한 기구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투자와 걸림돌을 한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WRSM 모터였어요.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브러쉬하고 이 마찰 링, 이 부분에 이제 수명의 문제가 있다. 뭐 그게 이제 사용 상황에 따라서는 뭐 2,000시간도 되고 5만 시간도 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BMW 고객들한테 좀 얘기를 듣는 거죠. 아마도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스톱의 상황이 많은 곳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조금 더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BMW가 바보라서 그냥 선택한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BMW가 i3에 한번 크게 디고 난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뒤떨어졌고요. 그러고 보면 현대차 정말 대단합니다. 전기차 제어 기술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정말 탑티어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바람에 내구성에는 약간의 데미지가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실히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거의 가장 큰 거는 소비자들한테는 출력과 속도예요. 그리고 이 BMW라고 하는 회사한테는 리소스의 절감입니다. 그 리소스를 절감해서 어디다 쓰느냐? 다 노이어 클래스에다 박는 겁니다. 이 노이어 클래스에는 지금 현재 BMW 전기차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 아키텍처하고 완전히 다른, 뭐 다 다른데 이 전기차 아키텍처도 완전히 다른 6세대 아키텍처가 들어갑니다. BMW가 아직 400V 쓰죠. 800V로 올라가요. 그리고 모터도 WRSM 모터가 아니라 모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어에 대한 정밀도도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터리도 바뀌죠.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보다는 에너지 덴시티가 한 20% 정도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살짝 리소스를 절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최대한 많이 주려고. 근데 BMW라고 하는 브랜드에 걸맞는 걸 많이 주려고. 그거는 스피드와 퍼포먼스거든요. 이제 왜 WRSM 모터였는지 어느 정도 이유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노이 클래스는 지금 현재 BMW 모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드라이브, 이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8.5, 그러니까 아이드라이브 OS가 8.5, 9.0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BMW의 이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는 정말 꽈당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이 다이얼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이드라이브의 핵심이었죠. 그러더니만 터치 스크린도 인정을 했죠. 그러더니만은 음성 인식도 쓰죠. 게다가 제스처 컨트롤까지 있죠. 네 가지를 던져놓고 소비자들 보고 알아서 써. 이거는 회사의 철학이 아니죠. 하다 보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BMW는 이러한 특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뒤집는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가 이 윈드실드 아래쪽에 있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계기판이 이제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을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처럼 눈앞에 턱 벽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윈드실드 아래에 깔끔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도 하나 따로 들어가긴 하지만 인테리어가 지금처럼 막 정신이 없지가 않아요. 깔끔해집니다. 왜냐?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소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BMW 차들의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은 조금 옛날 차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걷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새로운 시대에 미니가 시도하고 있는 그 텍스타일로 덮고 깔끔한 면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면들, 그리고 근데 그 면들이 그냥 면들이 아니죠. 이 비전 노이어 클래스에서는 보여지는 것들 보면 그것들도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들도 뭐 재활용 소재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여러분들 BMW 차가 요즘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대표적인 모델이 M5입니다. M5는 어쨌든 그냥 고성능 세단이에요. 근데 이게 고중량 세단이 돼버렸어요. 2.5톤짜리 M5. 우리 상상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런 걸. 그런 것들도 완전히 플랫폼을 바꾸고 소재도 바꾸고 인터페이스나 모든 것들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완전히 백지에서부터 새로 그려서 우리 이제 깔끔하게 새로운 시대로 갈 거야. 그거를 하는 게 이번에 하는 비전 노이어 클래스 그 컨셉카에 다 담겨 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노이어 클래스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 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듯이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라든지 테일램프를 통해서 이 빛으로 이야기하는, 저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냐면 아날로그 방식의 커넥티비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듯 BMW 비전 노이어 클래스는 차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도 완전히 바꾸고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갖추고 소비자하고 기계하고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갖추고, 그리고 자동차와 환경 사이에 들어가는 소재나 탄소 중립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하려니까는 리소스가 엄청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일단 과도기적으로 현재 전기차에도 대응하면서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그런데 좋은 차는 만들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엔진차와 전기차를 같은 차체에서 만드는,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이브한 리소스들이 비전 노예 클래스가 보여줬듯이 새로운 시대에 빵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전 노예 클래스가 가지고 오는 1960년대 이래의 65년 만의 새로운 혁신, 그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면을 우리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노예 클래스, 비전 노예 클래스의 컨셉카에서 봤던 겁니다. 자, 지금 현재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얘네들이 제대로 가려고 방향을 잡은 건가, 이런 것도 보는 거, 이게 아마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